꿀이랑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조합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건강멘토 장박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꿀과 섞이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꿀을 더욱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꿀은 만병통치약이다. 꿀은 몸에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꿀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 염증 완화, 숙면 유도, 심지어는 상처 치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에 이로운 효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조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꿀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바로 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건강을 생각해서 두유에 꿀을 넣어 드시곤 하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근육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꿀에는 과당과 포도당 같은 당분 외에도 다양한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두유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위장 내에서 만나면 발생합니다. 이들이 결합하면서 침전물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침전물은 우리 몸의 소화효소들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불량을 초래하고 심하면 폭부 백만감 속 더부룩함 그리고 가스 생성 등 불쾌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혹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두유에 꿀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다가 오히려 속만 불편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두유는 두유대로 꿀은 꿀대로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한 살균 및 항균 작용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항암 효과 등 수많은 건강 효능을 지닌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 역시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뛰어난 항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의 아린 맛을 중화하고 건강 효과를 높이고자 꿀에 절여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강력한 항균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너지를 내서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항균 작용은 위장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곧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폭통은 물론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어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등 기존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꿀, 마늘 절임 같은 건강식도 뜨거운 물에 끓여 마늘의 강한 성분을 약화시키거나 매우 소량만 섭취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식사 후에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마늘과 꿀은 따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늘은 요리에 활용하고 꿀은 차로 마시는 등 각각의 장점을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인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반면 꿀은 성질이 서늘하여 몸에 열을 내리고 해독 작용을 하며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부추와 꿀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혼란을 주어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찬 성질과 더운 성질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부조화는 기혈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부추에 꿀을 넣고 무침을 하거나 부추전에 꿀을 찍어 먹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조합을 시도한다면 폭통, 설사,
구토와 같은 심각한 소화 장애를 겪을 수 있으니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과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꿀의 찬 성질이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들 수 있어 계절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재료들의 맛의 조합뿐만 아니라 그 성질의 궁합까지 잘 맞춰주는 것이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성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추와 꿀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 오이입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몸에 열을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오이는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반대로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죠. 오이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이처럼 상반된 성질이 충돌하여 체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찬 성질과 더운 성질이 동시에 들어오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약한 사람의 경우 오이 샐러드에 꿀 드레싱을 곁들이면 소화불량이나 폭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 기능이 약해 상반된 성질의 음식 조합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오이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는 오이대로 시원하게 즐기시고 꿀은 꿀대로 따뜻한 차나 다른 음식과 함께 즐기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굳이 상반된 성질의 음식을 섞어 몸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음식은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만점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골다공증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와 꿀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두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꿀에 함유된 과당, 포도당, 그리고 다양한 유기산이 두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두부와 꿀을 함께 섭취했을 때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의 산성 성분과 두부의 단백질이 만나 응고 반응을 일으켜 소화효소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복부 팽만감, 구토, 설사 등과 같은 위장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간장이나 다른 양념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꿀은 꿀대로 따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라도 두부로 만든 디저트에 꿀을 뿌려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과감히 포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양가 높은 두부와 몸에 좋은 꿀이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바로 홍차입니다. 따뜻한 홍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감기 예방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홍차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의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꿀과 홍차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의 특정 성분, 특히 미네랄과 효소들이 홍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탄닌 성분과 결합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꿀의 유익한 성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철분 흡수를 저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변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빈혈 증상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홍차에 꿀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제고해 보셔야 합니다. 홍차의 쌉쌀한 맛을 중화하고 단맛을 추가하고 싶다면 꿀 대신 설탕을 아주 소량만 넣거나 다른 종류의 허브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차나 유자차에 꿀을 넣어 마시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 한 잔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작은 습관 하나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꿀과 생선을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고단백 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꿀의 특정 성분과 생선의 단백질이 만나면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소화 흡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기거나 구운 생선에 꿀을 바르는 요리법은 소화불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꿀은 열에 약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특히 효소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영양소와 효소들은 40도 이상의 고온에서 파괴되기 시작하므로 뜨거운 물에 닿으면 꿀의 효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의 물에 타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꿀은 칼로리가 높고 당분 함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혈당 상승은 물론 비만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루에 2큰술 이하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꿀 섭취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꿀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꿀을 섭취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꿀은 여전히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훨씬 많은 훌륭한 식품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적절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꿀의 효능을 더욱 증진시키고 맛의 조화까지 이루는 최고의 궁합들이죠. 예를 들어 마늘과 꿀을 따로 먹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마늘의 아린 맛을 중화하기 위해 꿀을 소량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꿀은 인삼무, 레몬, 생강배, 계피 등과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인삼과 꿀은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무와 꿀은 기침과 가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레몬과 꿀은 감기 예방과 비타민C 섭취에 좋으며 생강과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배와 꿀은 기관지 건강에 좋고 계피와 꿀은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를 냅니다. 이들 식품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감기 예방, 기관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궁합의 음식들과 함께 꿀을 즐기면서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멘토 장박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와 주셔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멘토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